자, 안녕하세요. 좀 쉬셨나요? 자, 우리가 조직에서 원칙이 있다. 자, 조직에는 원칙이 있다.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조직에서는 이제 전문화의 원칙, 좀 특수한 분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전문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했고요. 뭐 각종 직무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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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어떻게 된다? 예, 간단하게 경영 효율이 늘어난다, 촉진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명령 일어나 다 얘기했습니다. 책임과 권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정한 책임과 거기에 따른 역할 그리고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조정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정의 원칙은 자, 업무를 분화해서 자, 경영 활동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자, 상호 간에 이제 뭐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원활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죠. 어떤 문제? 고객들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은 기업의 매출 하락이나 기업 이미지 파손이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거지만 우선적으로는 상호 간의 불편함. 자, 예를 들자면은, 자, 팀이 있어요. 어떤 팀, 물건을 재놓는 팀, 그 다음에 주방에서 만드는 팀, 홀에서 손님께, 서빙하는 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주방에서도 잘 만들고 잘하고 싶지만은 물건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주방하고 카운터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자, 생산하고 분배하는데 제대로 안 되면 또 굉장히 손님들에게 서비스 타임이 늦어지고 그로 인한 불만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서로가 잘 조정할 수 있는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는 조정되어진 이럴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외의 법칙. 자, 예외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자, 뭐 관리자, 매니저가 있다면은 자,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쭉쭉 업무 진행되는 거는 진행을 하고요. 자, 스페셜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자, 고객 불평 불만이 아주 많다든지,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위에 있는 매니저, 자, 점장이나 아니면 더 위에 있는 슈퍼바이저 정도,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예외적으로 나와가지고 고객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예외적인 부분, 우발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고 매니저는 그 사람을 따로 분리해서 자, 불평 고객을 상담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외적인 법칙. 자, 뭐 많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고객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나와오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객을 다른 고객들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일단은 사무실이나 아니면 일단은 예외적인 이제 뭐 다른 룸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안내해서 그 다음에는 일단 그 고객을 자, 사람이 서가 있으면 계속 흥분을 해요. 자, 일단 그 고객을 무조건 앉혀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앉히시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음료나 시원한 음료로 물을 한 잔 주면서, 아니면 따뜻한 물을 한 잔 주면서, 아니면 커피를 한 잔 주면서, 일단은 자, 제가 책임자인데 해결해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듣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앉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그 손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를 하면서, 인정은 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왜 인정은 안 되냐면은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책임 안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 문제의 정확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린 데 대해서 일단은 사과를 하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나중에 사후 보고서나 아니면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자, 그러한 보험을 청구하는, 자, 그러한 예외적인 법칙들도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감독의 범위, 감독의 적정한 범위. 자, 우리가 권한과 책임을 준다 하지만은, 자, 일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 책임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감독의 범위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10개, 20개씩 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 6, 7명 정도, 6, 7명 정도. 자, 우리가 보면 그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군대입니다. 군대 같은 경우 한 소대, 요즘 같은 경우 뭐 특수부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딱 인원이 소수 정예 형태로 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리더가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이 6, 7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의 개개인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애로사항,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너무 많아버리면, 자, 한계가 벗어나버리면 오히려 더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10개, 20개 주면 업무를 많이 줬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월급이 적게 나가겠지만 오히려 더 관리에 소홀해 줄 수 있는, 자,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축화의 원리. 자, 계속적으로 우리는 발전을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전에 대해서 좀 더 단축화 시킬 수 있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자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런 보고 체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순화할 수 있도록, 자, 그런 체계가 잘 된 회사들이 또 성장을 하고요. 또 그러한 조직이 효율적 있게 굴러갑니다. 단순화를 시킬 수 있도록.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예를 들자면은 먼저 외식이니까, 자, 조리를 하는데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막창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창 뭐 이런 거, 부산물로 요리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굉장히 냄새도 나고 또 굉장히 질기고, 자, 또 이물질도 많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와서 그걸 다시 물에다가 넣어서 불려서 냄새를 일부 제거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세척을 할 때 밀가루라든지 뭐 막말로, 과거에는 거기다가 막 세제를 풀어요. 뭐 그러면 있으면 안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연육 비슷하게 만들면서 요즘은 다 좀 밀가루로 냄새를 제거하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그거를 다시 손으로 다 분리를 해서 다시 그거를 한 번쯤 삶아서 그걸 다시 양념을 해서 다시 반조리를 해서 고객들한테 갈 수 있는 자, 그러한 과정들을 좀 더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자, 삶으면서 냄새 제거라든지 아니면 연육을 하는 그런 두세 가지의 단계를 좀 더 단축화를 시켜서 뭘 해야 된다? 손님에게 나가는 서빙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일에 대한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자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 옛날에는 고기를 굽더라도 어떻게 자 밑에서 불만 올라오는 걸로 구웠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단축을 시키면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굽고 뒤로 굽고 하는데 굽는데 자 1분이라는 시간이 든다면 자 어떻게 요즘은 자 이걸 위에서도 불을 쏴주고 밑에서도 쏴주고 해서 아래 위에서 하면 절반인 30초 만에 고객에게 서빙될 수 있는 자 그런 단축화를 좀 많이 시켜야 된다. 자 그다음에 자 직능화의 원칙 자 이런 직능화 같은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능력을 자 해야 되는데 자 해야 할 일 중심으로 형성을 해줘야 된다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은 객관성을 살려서 합리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넣어야 된다는 거. 자, 우리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어떤 능력, 자, 좀 조용하면서 자기는 좀 조용한데 음식을 요리하고 만들고 이런 것을 즐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주방 형태에서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친구 아주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요. 손님 오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그 고객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어제도 오셨지요? 라고 알아보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성격에 대해서 타고난 거예요. 성격을 아시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홀이나 서비스 계통, 프론트 이런 계통으로 직무를 배정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그러한 업무라든지 자 그런 거. 자 그다음에 이 친구는 자 어떤 일이냐면은 자 유지 보수, 청소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자 저도 옛날 얘기를 하자면은 막말로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사직서를 쓰고 새로운 이제 레스토랑 두 개 이제 피자 가게하고 이제 한식 가게하고 하기 전에 좀 쉬었습니다. 쉬면서 뭘 했냐면은 인생을 너무 급하게 달려왔다 해서 저 보성 전라도 보성에 가서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집 이름은 진달래 해서 한 달 동안에 집을 짓는데 뭘 지었냐면은 흙집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흙집을 지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집이 존재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에 얼반 죽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사람마다 가야 할 길들이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집을 짓는데 굉장히 업무 그러니까 시멘트 가지고 착착착 그러니까 이제 목욕탕 그런 시설 만드는데 집 한 채를 짓는데 목욕탕도 들어가고 방구들도 놓고 한옥 옛날 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군불 떼도록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업무인데 그 친구는 굉장히 그런 일을 잘해요.
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물론 그런 걸 이제 직업으로 하고 있고, 직업으로 했고, 나는 이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업무 자체가 자기한테 맞는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다? 직능. 아시겠죠? 직능화에 맞춰서 사람을 배치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원칙들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 자,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배치해서 자,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뭐다? 직능화의 원칙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이 먼저 적재적소의 원칙. 자, 같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런 의미가 되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합리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날 외식 인사 관리다 보니까 외식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식 산업은 뭐다? 인간 중심의 산업이다. 자, 라이브 쇼 들어봤죠? 자, 그게 뭐다? 이 외식 같은 경우에는 뭘 어떻게 한다? 손님이 오면 그때부터 물론 준비는 데가 있겠죠. 그때부터 막 준비를 해서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자 그러면서 사람이 만들어야 되고 사람이 제공해 줘야 되고 또 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줘야 되고 이런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 그래서 인력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자 이때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식의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성장했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예를 들자면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산업적으로 또 여성분들의 일이 늘어나고 또 소득이 증가되고 자, 이런 면에서 또 외식이 증가됐고요.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 자, C19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의 외식 특징은 뭐냐? 지금의 외식 특징을 살펴보면 뭐냐면은, 자, 사람들이, 자, 지금은 조금 1단계에 대해서 풀렸습니다만은 어떤 문제, 자, 밖으로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학교에도 어떻게 됐나요? 지금 갈 수가 없고 애들이 가더라도 일주일에 뭐 절반만 가는 형태 아니면 통제됐다가 또 갔다가 이런 식으로 또 집에서 공부해야 되고 자 이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요? 전부 다 배달을 시켜서 먹는 형태. 자 과거보다 뭐 배달이 아주 한 네다섯 배 정도 증가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증가가 많이 되었다는 거. 자, 그러면서 배달 문화가 아주 많이 파생되면서 어떻게 그러한 방법들이 아주 많이 개선되고 있고 발달하고 있다. 앱도 발달하고 있고 포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손님들이 편리하게 또 그 다음에 손님들의 인식도 이제는 막 배달료 내고 먹지 이런 느낌들 당연시되는 자, 그런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 지금 외식에서는. 또, 그 다음에, 그러한 반증으로 앱 같은 게 발달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애들도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배달도 물론 시켜 먹지만은, 어떻게 간편조리 형태로, 자, 간편조리 형태가 아주 많이 발달이 되고, 편의점에 도시락 같은 거, 자, 간편식이죠, 그죠? HMR이라고 하죠. 혼밀.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도 시장 조사를 해보면 한 5배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각종 편의점의 도시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막 뭘 하나요?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물건도 보고 구매도 하고 이렇게 서서히 인터넷도 물론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터넷으로 모든 물건들이 식품이나 아니면 각종 옷이나 아니면 기타 물품들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인터넷 음식이 인터넷으로 각종 쇼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섭취를 하는데 음식을 시키는데 어떤 거 영양식, 건강식 이런 식으로 왜 뭐가 가장 많이 팔리는 줄 아세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 자, 추석 같은 경우에도 명절이 얼마 전에 지났죠, 그죠? 자, 면역력을 높이는 뭐 홍삼이나 기타 그런 것들. 자,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자 단백질을 좀 많이 섭취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면역력을 높이면 어떤 거냐면은 닭고기 흰 거, 그 다음에 흰 우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삼이나 이런 면역력 높이는 거, 또 그 다음에 뭐 광고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저장식. 자, 저장이 될 수 있는 오랜 기간 좀 보관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또 애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있으면 간편하게 조리를 먹으면서 또 저장이 오래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많이 선호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약식, 그 다음에 위생식. 자, 의약식하고 위생식 차이는 뭘까요? 의약식은 이제 좀더 치유 목적이나 이런 건강 목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생식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제대로 조리가 되었느냐, 이물질이 없고, 또 위생적으로 되었느냐, 뭐, 막말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햅습이 된 음식만이 뭘 할 수 있다? 학교에다가 납품을 할 수가 있고, 관공서에다가 납품을 할 수가 있어요. 햅습이 안 된 것들은 이제 앞으로 한 2, 3년 후면 일반 유통을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정부에서. 자,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햅습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압니다. 햅습을 만들려고 하면 허가를 맡으려고 하면 어떤 식이냐면은 자, 각종 서류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각종 각 단계마다 원재료가 들어오는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자, 들어가면서부터 온몸을 다 소독을 하는 겁니다. 소독을 다 하고 그러한 제품 하나하나까지 중간중간 단계마다 이물질이 있는지 적외선이나 아니면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쭉 와서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어떻게 검사했다든지 이런 관리,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추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많이 들어가나요? 관리가 됩니다만은 비용은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각종 인력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에서 위생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위생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자, 그 다음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자, 외식의 특징입니다. 공유 주방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호텔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다. 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뭐 주방 하나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어떤 현상 따로따로 일식 만들고 중식 만들고 한식 만들고 베이커리 만들고 커피숍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 각종 파트마다 주방 따로 사람 따로 자 이렇게 되니까 인력 관리나 기타 등등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다 통합해 버리는 거예요. 자 한 곳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한식 만들고 중식 만들고 양식 만들고 그럼 주방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방에 있는 사람은 한식도 하고 중식도 하고 양식도 해야 되는 자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일부 거의 다 인건비가 비싸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된장도 담고 김치도 담고 자기 고유만의 호텔에 뭐 훈제도 하고
훈제 연어도 그 자체에서 만들고 소세지도 만들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가고 각종 부대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걸 그냥 통합 주방으로 해버리고 다른 데서 김치 만들어 놓은 거 가져오고요. 훈제 연어 만들어 놓은 거 가져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관리를 하는 자,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물론 뭐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부분에서 뭐 일하는 사람은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생기겠죠. 그죠? 자, 공유 주방 형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